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 인사드릴게요. 오늘이 그 초복이에요. 초복. 예, 보양식들 다들 드셨나요? 항상 뭐 초복, 중복, 말복 해서 여름에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보양식들을 드시는데 저는 오늘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생뚱맞게 왜 갈비탕이냐고요? 이 닭하고 오리가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체질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보양식이 아니라 아주 해로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섭취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점심 때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초복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 집은 닭이 없다 그러죠, 거의. 그리고 항상 해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모자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수급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진풍경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좋은 양질의 음식을 드시면서 또 지치고 힘든 무더위를 이겨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요, 왜 답답하오? 상대는 나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 말을 정말 숱하게 듣고 살았어요. 그쵸?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가끔은,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실제로는 알아들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요.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못 알아듣나 보다.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 이랬다가, 시간이 흐르면, 지금 또 수 쓰고 있네. 이제, 어디서 약을 팔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들과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코워크라고 해서 여러 사람하고 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모든 조직이나 회사 그리고 사회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이것 하나만 변화시키면은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저는 좀 약간 이제 직업병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때요?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하면 네, 듣고 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유도를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한 번 더 되짚어봐요. 안 그러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문제가 좀 많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충분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발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설명을 충분히 이제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하죠.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 그 이제 한국에는 이제 그 문화가 있잖아요. 눈치껏 알아서 알아듣고 하는 거. 눈치껏 하길 바래요. 그 눈치껏 하라는 그 말이 어떨 때는 정말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는데 뭘 알고 경험치도 없는데 뭔가 알려주지도 않고 내 말 알아듣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했는데 연륜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덱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되짚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치 싸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뭐, 그때 가서 혼나지 뭐, 이렇게 대충대충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랑,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거하고는 결과물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제 문제를 갖다가 그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킬 때는 제가 프랩이라는 기술을 쓰라 그랬죠. 프랩, 그 포인트 일단 강조를 하고 랩, R, reason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E, example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P, 포인트 프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요 훨씬 더 일의 진행 속도가 무난하고 또그
오해가 안 생길 겁니다.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도 맥락이 똑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생을 살면서 몇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 누구냐면 돈을 오히려 빌리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한을 지켜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죄라기보다는 돈이 이제 문제겠죠. 그러면 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연락도 안 받고 또 뭐 전화도 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속이 타들어가는데, 모 개그맨이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이제 뭐냐면 한 1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한테는 좀 지병이 있대요. 근데 지병이 뭐냐면 일단은 그 돈을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은 거절을 못 한대요. 예, 습관이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본인이 벌써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안 빌려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돈을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돈을 굉장히 거금을 빌려갔는데 처음에는 받을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하는 행위가 막 굉장히 불손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고소라는 거를 이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왜냐면 이제 친한 사이니까.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가고 그러다가 큰 코드를 많이 다치는데 이분이 꾀를 낸 거예요. 녹음을 하셨대요. 이제 녹음을 하려고, 야 누구야 난데 너 그때 나한테 그 빌려간 2억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사자는 1억만 빌렸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형, 저 1억 빌렸잖아요 그때. 그랬나? 그때 왜 몇 월 며칠 날 네가 그때 1억을 빌려갔나? 그럼요, 저 1억 빌렸지, 제가 언제 2억을 빌려요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 녹음본을 가지고 가서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뭐 전체 금액은 다 받지 못했고 일부 금액은 그래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질이 나쁘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머리가 막 잘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때 누구야 내가 2억 빌려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형한테 돈 빌렸다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곤란한 상황이 바로 그냥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도 하셔야지, 잘못했다가는 그 빌려줬던 돈마저도 원금마저도 다 탕감하고 돈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도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우리가 그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뭐 녹음을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 하도 네, 그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 녹음본은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네, 제3자의 뭐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가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이 되지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상대가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 말하는 사람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번이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 대단히 부러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서양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슨 문화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치를 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의 문화라 그래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눈치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소통을 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해야 서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정말로 존중한다면요,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져야지만 그 관계가 개선이 되는데, 용기가 안 나죠. 특히 친할수록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이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하고 자꾸만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막 골마가지고 막 노란 고름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더 이상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참으면 상처를 덮고 덮어서 그렇게 곰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 나만 참으면 된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나는 참아내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만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사실은 그 과정을 참아내고 있어요. 사람은 사실은 눈치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도 내 어떤 눈 쳐다보는 눈초리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시선, 행동,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 알아요. 아, 뭔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구나. 별로 이렇게 즐거운 관계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다들 눈치를 채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으면은 이 서로 간에 그 불필요한 감정만 이제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굳이 말을 해야 돼 하고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유행어처럼 번지지만 굳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효율적인 발달된 도구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해놓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말 안 하다가 절교를 해버리는. 일단 말을 해서 그 소통을 하던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단절이 안 되면은 뭐 굉장히 안 좋았던 감정도 대화로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는요, 감정은 던져놓고 그 필요한 부분만,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내가 뭐 섭섭했고 서운했고 그 불필요한 사족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그 사람하고 말 안 함만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관계를 존중을 한다면은요, 예의를 갖춰서 정확하게 말하려는 그 노력 자체를 계속 해내야 되지, 한국 문화라는 게 막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그 직선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공격적인 언사를 쓰는 게 아니라 조분조분하게 내가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그게 정말 세련된 언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참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덮고 덮어서 곪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참으면 된다는 그런 착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되게 사이다 같으세요. 어쩜 그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말을 하세요 하고 대리만족들을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랜 방송 생활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가끔 가다가 그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뱉었던 말이 나한테는 비수가 돼가지고 막 한 3일, 4일씩 막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이제 재방이 될 때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내가 약간 오해를 했을 상황이나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먼저 쿠션 멘트를 해서, 내가 지금 요즘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다, 예민한 것 같은데 당신이 그때 그 말했던 거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어디 갔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질까봐,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고 나한테 뭔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인데 그 지불한다는 그 명목 하에 그 부분을 참아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속 터져요.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랩이라는 기법, 포인트, 리즌, 에그젬플, 포인트를 써서 상대방한테 접근을 한다면은요, 오히려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기법을 쓰셔서 좀 소통하면서 오해는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나는 왜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지? 했을 때는요, 내가 과연 정말 솔직했을까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좋은 희소식이, 제가 이제 드디어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이제 곧 1000명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아낌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